콕콕콕 노인네가 고집만 세네. 며느리의 손가락이 시아버지의 이마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박 원장은 노인을 때린 며느리가 아닌 맞은 시아버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해고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며느리는 노인 폭행으로 즉시 해고당했고 그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의 모든 고집과 문제 행동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며느리의 눈물겨운 명예회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연이 요양원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 무슨 일을 저지르셨을까?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영감의 방 앞에 도착한 수연이 문을 살짝 열어보니 김영감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영감이 고개를 돌리며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김영감이 침대 옆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회의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별일 아니다. 김영감이 짧게 답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박 원장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다던데요. 노트북이 망가졌다고 하시던데 그 기계는 필요 없다고 했다. 김영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요양원에서 지내시려면 규칙을 지켜주셔야죠. 규칙? 누가 만든 규칙인가? 왜 그런 걸 따라야 하나? 김영감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버님 때문에 제가 곤란해지는 거 모르세요? 내가 곤란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나? 김영감이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세요? 시아버지가 투자를 해서 저만 특별 대우 받는다고 수군거려요. 김영감이 침묵했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인사고과에서도 불이익을 받았어요. 아버님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점수가 깎였어요. 그런 걸로 걱정하고 있었나? 이러다가 정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지도 몰라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럼 옮기면 되지 않나? 뭐가 문제야? 김영감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깜짝 놀라며 김영감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말이 틀렸나? 싫으면 다른 데로 가면 되지. 김영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쫓겨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김영감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라.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나? 수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씨, 잠깐 나와보세요. 박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이 김영감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 원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 어제 일로 이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됐어요. 박 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이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문제요? 김영감 때문에 요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네요. 박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수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박 원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수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설마 저를 모르겠어요.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박 원장이 답답한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수연이 김영감의 방 쪽을 돌아봤습니다. 아버님과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뭐라고 해서라도 말려보겠어요. 수연 씨,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박 원장이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영감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김영감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박 원장님께서 걱정이 많으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영감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걱정은 그 사람이 하면 된다. 내가 왜? 아버님.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감이 드디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나? 세상에 안 될 일은 없다. 다 해결되는 법이야. 김영감의 말투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다. 지금 당장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어. 김영감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답답함을 느끼며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김영감 때문에 수연 씨가 또 혼났나 봐. 수연 씨 정말 고생이야. 어떻게 저런 시아버지를 모셔?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수연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럴 때마다 정말 힘들어.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수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수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수연은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김영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김영감의 방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까지 준비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이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김영감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고맙다. 수고한다. 김영감이 남자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수연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남자가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수연이 급히 복도 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방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수연이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수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영감의 방으로 들어가려던 수연이 문득 멈췄습니다. 바닥에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김영감과 방금 전 남자가 악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요양원 운영 컨설팅 계약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컨설팅 계약? 수연이 사진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의 계속된 문제 행동, 박 원장의 곤란한 표정, 동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버님이 일부러? 수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김영감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수연이 당황하며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님, 수연이에요.
수연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영감이 침대에 앉아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일 끝났나? 네, 이제 퇴근하려고 왔어요. 수연이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감이 수연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나?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수연이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쉬어라. 몸 상하면 안 되니까. 네, 아버님도 일찍 주무세요. 수연이 인사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 속 사진을 만져봤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수연이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김영감의 미소가 평소와 달리 계산적으로 보였습니다. 왜 숨기셨을까?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으셨을까? 수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와 곤란함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의 시선, 박 원장의 걱정, 인사고가의 불이익. 내가 바보였구나. 정말 바보였어. 수연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셨던 거구나.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수연이 일어서서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김영감에게 당장 따져 물으러 가고 싶었지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수연이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김영감의 표정은 분명히 무언가를 꾸미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수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영감의 방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 반드시 물어볼 거야. 무슨 일인지. 수연이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머니 속 사진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수연이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야. 일 끝났어? 언제 들어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가는 중이야. 그런데 말이야. 수연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버님 일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또 뭔 일이야? 또 문제 일으켰어?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할게. 전화로는 힘들어. 알았어. 조심히 와. 수연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진 속 김영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나를 속이신 건가? 수연이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추측이 틀리기를 바랐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김영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연이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김영감이 침대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으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왔구나. 얼굴이 많이 어둡네. 잠을 못 잤어요. 수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영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잠을 못 잤나? 수연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김영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영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수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김영감이 사진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누구죠? 컨설팅 계약이 뭐예요? 저한테 왜 숨기셨어요? 수연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김영감이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대답해 주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수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감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제가 알 필요 없다고요? 아버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그것도 내 일이다.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나? 김영감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일이라고요? 아버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제가 곤란해지는 게 제 일이라고요? 김영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수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요. 다른 직원들한테 욕먹으면서도 참았는데요. 누가 애쓰라고 했나? 누가 부탁했나? 김영감의 말에 수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말이 틀렸나? 누가 애쓰라고 부탁했나? 김영감이 차가운 시선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아버님 며느리인데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내가 뭘 잘못했나? 김영감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를 이용하신 거예요? 저만 바보처럼 속고 있었던 거예요? 김영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대답하세요. 저를 바보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요? 내가 바보인 건 내 탓이 아니다. 김영감의 말에 수연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노인네가 고집만 세네. 정말 너무하세요. 수연이 소리치며 김영감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감이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연이 자신이 한 행동에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버님.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감이 뺨을 만지며 천천히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 원장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김영감의 빨간 뺨을 본 박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영감님, 박 원장이 김영감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원장님, 왜 제게 사과를? 수연 씨, 당장 나가세요. 박 원장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즉시 나가세요. 그리고 짐 챙겨서 나가세요. 박 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연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해고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박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해고라니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노인 폭행으로 해고입니다. 박 원장이 김영감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김영감을 바라봤습니다. 김영감이 수연과 눈이 마주치자 무언가를 전달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박 원장이 그 시선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연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더 이상 수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 지금 당장 나가세요. 더 큰일 나기 전에요. 박 원장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수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다른 직원들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이 사무실로 가서 자신의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이럴 수 있나?
수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요양원을 나서는 수연의 뒷모습을 직원들이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원장님이 왜 저렇게까지 사과했을까? 김영감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수연이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연이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수연을 본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벌써 왔어? 오늘 일찍 끝났나? 수연이 대답 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수연의 울먹인 얼굴을 보고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해고됐어.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못 들은 듯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뭐가? 해고당했다고. 잘렸어. 수연이 소리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수연 옆에 앉았습니다. 해고? 갑자기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아버지를 때렸거든. 수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때렸다고?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너무 화가 났어.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계시더라고. 수연이 어제 본 사진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때릴 일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인데. 나도 알아.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수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내가 무슨 말로 아버지한테 갈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남편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뭘. 일단 사과부터 하자.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그럼 다 해결돼? 수연이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미 일어난 일인데. 시간을 돌릴 수도 없고.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연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신 아버지 편이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수연아, 진정해. 아버지가 뭘 하든 상관없다는 거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수연이 일어서서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못해? 당신 아내가 이렇게 됐는데. 왜 못해?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 남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무서워? 무서워서 아내를 못 도와준다고? 수연아, 좀 이해해줘. 내 처지도 좀 생각해봐. 이해? 뭘 이해해? 무엇을? 수연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면접을 보러 나갔습니다. 다른 요양원에서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력서 잘 봤습니다. 면접관이 수연의 이력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경력도 좋고 자격증도 있네요. 충분히 좋은 조건이에요. 수연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면접관이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직장을 왜 그만두셨나요? 수연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혹시 노인 폭행건으로 해고되신 거 아닌가요? 면접관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바닥이 좁잖아요. 소문이 벌써 다 퍼졌어요. 면접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은 뽑을 수 없어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면접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절망하며 면접장을 나섰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면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곳에서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디든 취업이 안 돼. 다 소문이 퍼졌어.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 당장 생활비도 없는데.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수연이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해 볼게. 정말, 정말 그럴 거야?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이대로는 안 되잖아. 뭔가 해봐야지. 남편이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김영감의 방에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김영감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왔구나. 아버지, 수연이 일로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김영감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 말 없다. 끝난 일이야. 아버지, 수연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요.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이미 늦었어. 김영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수연이가 다른 곳에도 취업이 안 돼요. 그건 내 아내 문제다.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나? 김영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내 아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라. 내가 왜? 김영감이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절망하며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해. 절대 안 된다고. 수연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밤 남편과 수연은 심하게 다퉜습니다. 결국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수연이 혼자 남겨진 집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박 원장이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 김영감님 짐 정리하러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짐 정리요? 수연이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네, 가족이 가져가셔야 할 물건들이 있어요. 박 원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어요. 다음 날 수연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수연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박 원장이 수연을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김영감님 개인 물건들 정리해놨어요. 박 원장이 상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박 원장이 나간 후 수연이 혼자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과 책들, 그리고 약 봉투들이 나왔습니다. 수연이 약 봉투들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뭐지? 약 이름을 보려고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약 봉투들을 따로 모아뒀습니다. 그때 낡은 서류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철을 열어보니 요양원 관련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보관하셨을까? 수연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그 안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박 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감의 필체로 필요할 때까지 개봉 금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 봉투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이걸 열어봐도 될까? 호기심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수연이 봉투를 그대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수연이 나머지 짐들도 정리해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연이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바라봤습니다. 정말 열어봐도 될까?
수연이 고민하다가 결국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김영감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 원장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계획이 성공한 것이다. 수연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이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수연이 편지를 읽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3년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수연이는 모르고 있지만 경쟁업체에서 그녀를 스카우트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곳은 위험한 곳이다. 수연이를 그곳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했다. 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수연이를 해고시키는 것이 최선이었다. 노인 폭행 전력이 있으면 다른 업체에서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수연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이 그녀를 보호하는 길이었다. 수연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모든 행동은 연기였다. 고집스러운 노인 행세를 하며 수연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었다. 그래야 그녀가 나를 때릴 것이고 해고될 구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연이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때리게 만든 것이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수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제발 이 사실을 수연이에게 알려달라.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길 바란다. 수연이 편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영감의 모든 행동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연이 급히 약 봉투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약 이름을 자세히 보니 치매 치료제였습니다. 정말 치매셨구나.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수연이 모든 진실을 깨닫고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시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수연이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지만 죄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수연이 편지를 들고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 수연이에요. 수연 씨? 어떻게? 박 원장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제발 시간 내주세요. 수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박 원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요양원 근처 카페로 오세요. 1시간 후 수연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박 원장이 이미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박 원장이 수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수연이 앉으며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발견했어요. 수연이 편지를 박 원장에게 건네줬습니다. 박 원장이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아버님, 짐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원장이 편지를 펼쳐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알게 되셨군요. 원장님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처음부터 다 아셨죠? 수연이 물었습니다.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감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박 원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를 지켜달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에서 멀리 떨어뜨려 달라고. 그래서 저에게 사과하신 거군요. 수연이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김영감님이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셨어요. 계획대로 하라고. 박 원장이 고백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김영감님도 수연 씨도 상처받는 걸 보면서 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이 치매라는 것도 아셨죠? 네. 하지만 초기여서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으셨어요. 박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그런 힘든 결정을 하셨을까요? 김영감님이 말씀하시길 며느리가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자신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박 원장의 말에 수연이 더욱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수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게 김영감님 계획이었어요. 박 원장이 수연을 위로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수연이 물었습니다. 김영감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야죠. 박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김영감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진실을 알려야 해요. 어떻게요? 김영감님이 남기신 메모들이 더 있어요.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사실 김영감님의 지적들은 모두 맞았어요. 요양원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주셨거든요. 수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랬어요? 네. 김영감님 말씀대로 바꿔보니 직원들도 입소자들도 훨씬 만족해해요. 박 원장이 김영감의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요. 수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수연 씨는 해고된 상태고 상관없어요. 아버님의 명예가 더 중요해요. 수연이 박 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물론이죠. 김영감님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박 원장이 수연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럼 먼저 직원들부터 설득해보죠. 수연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 가족들에게도 진실을 알려야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박 원장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영감님이 치료받으시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증언을 부탁드려보죠. 수연이 제안했습니다. 그분이 정 박사님이시죠? 김영감님 오랜 친구이신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짐에서 연락처를 봤어요. 수연이 가방을 뒤져 메모를 꺼냈습니다. 내일 정 박사님께 연락드려 보겠어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고마운 마음으로 박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김영감님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죠. 두 사람이 김영감의 명예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마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수연이 정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박사님. 김영감님 며느리 수연이라고 합니다. 아, 수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 박사의 목소리가 반가워했습니다. 박사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인가요? 영감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님 일로 찾아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그럼요. 언제든 오세요. 언제가 편하세요? 정 박사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오후에 수연과 박 원장이 정 박사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 박사가 두 사람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김영감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박사님, 아버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수연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정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영감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버님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수연이 편지를 정 박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정 박사가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님이 결국 진실을 털어놓으셨군요. 박사님도 아버님 계획을 아셨던 거군요. 박 원장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영감님이 워낙 완고하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하셨어요. 정 박사가 김영감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에서 접근한다는 게 정말인가요? 박 원장이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영감님이 직접 확인하셨어요. 그 회사에 문제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수연 씨를 강제로 그곳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신 거군요. 네. 노인 폭행 전력이 있으면 다른 업체에서 절대 접근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정 박사의 말에 수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님 마음도 모르고. 아니에요. 영감님 연기가 너무 완벽했거든요. 정 박사가 수연을 위로했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하셨는데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으셨나요? 박 원장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거예요. 정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공개해도 될까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영감님 명예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죠. 정 박사가 동의했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언제든 도와드리겠어요. 정 박사가 약속했습니다. 병원을 나선 수연과 박 원장이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서 김영감의 짐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연의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이 김영감의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죠? 박 원장이 요양원 운영에 관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요. 아버님이 적어 놓으신 건데. 수연이 메모를 읽어보니 요양원 시설 개선 방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박 원장이 감탄했습니다. 복지사 동선 개선, 식단 개선,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이 메모대로 하면 정말 좋아질 것 같은데요. 수연이 메모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사실 이미 몇 가지는 적용해 봤어요. 정말 효과가 좋았거든요.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증거가 되겠네요. 수연이 메모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수연아, 어디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찾으시네. 내가 짐 정리하러 왔다 갔다고. 수연이 놀랐습니다. 아버님이요? 저를 찾으신다고요? 응. 뭔가 이상해 보이시더라. 평소와 달라.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가볼게. 수연이 전화를 끊고 박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아버님이 저를 찾으신대요. 그럼 가보세요. 저는 이 메모들 좀 더 정리해 보겠어요.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서둘러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영감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수연이 혼자 중얼거리며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영감과의 마주침이 두려우면서도 기다려졌습니다. 수연이 요양원에 도착해 김영감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님, 수연이에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에서 김영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라. 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영감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연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김영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짐 정리는 다 했나? 네,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감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편지를 봤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편지를 말하는 거냐? 박 원장님께 보내신 편지요. 저를 지키려고 하신 모든 이야기가 다 적혀 있었어요. 수연이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김영감이 편지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왜 뜯어봤나? 개봉하지 말라고 적어놨는데. 죄송해요. 하지만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연이 김영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김영감이 당황하며 수연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런, 뭘 하는 거냐? 어서 일어나라. 아버님이 저를 지키려고 그 모든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뺨을 때리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김영감이 수연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해라, 됐다. 어서 일어나. 아버님, 저는 정말 내가 계획한 일이다. 내 잘못이 아니야. 모든 게 다 내가 시킨 일이고. 김영감이 수연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 김영감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왜 혼자서 그런 힘든 결정을 하셨어요? 왜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너를 지키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 김영감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접근한다는 게 정말이었어요? 정말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했다고요? 그래. 그곳은 정말 위험한 곳이다. 절대 보낼 수 없었어. 김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노인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런 곳에서 절 스카우트 하려고 했다고요? 왜요? 내 실력을 높이 샀거든. 일도 잘하고 성실하다고 소문이 났더라. 김영감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난 널 그런 곳에 보낼 수 없었다. 절대로 안 돼. 수연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매일매일 아버님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어. 김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도 고통스러웠다. 정말 미안했어. 그럼 왜 끝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왜 저한테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해야 너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었거든. 중간에 포기하면 소용없었어. 김영감이 설명했습니다. 노인 폭행 전력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 절대 접근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야 안전했어. 수연이 김영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제가 나서서 다 해결할게요. 뭘 바로잡는다는 거냐? 아버님 명예 회복이요. 사람들이 아버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다른 가족들도 아버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진실을 다 알려야 해요. 김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이대로 두자. 왜요? 아버님은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오히려 저를 위해 희생하신 건데 이미 끝난 일이다. 굳이 다시 들춰낼 필요 없어. 김영감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제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수연이 간청했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노인 폭행했다는 소문 때문에요. 김영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바로잡고 싶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 뭐든지 할게요.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드릴게요. 박 원장과 상의해봐라. 그 사람이 도와줄 거다. 같이 계획을 세워보자.
김영감이 허락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수연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에요? 뭐든지 지킬게요. 내 병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김영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약속해라. 이건 꼭 지켜야 할 약속이다. 김영감이 수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약속드려요. 김영감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라. 박 원장을 어서 만나봐. 늦으면 안 돼. 네, 아버님. 그런데 아버님? 수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둬서 정말 행복해요. 김영감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야. 수연이 김영감에게 깊게 인사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원장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오해로 포장되어 오기도 합니다. 김영감의 깊은 부성애는 며느리에게 상처로 다가왔고 수연의 진심 어린 헌신은 시아버지에게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서로를 향한 진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 상처마저 사랑으로 감싸 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수연과 김영감처럼 말이죠. 비록 돌아가는 길이 험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오해받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순간은 없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희생의 모습으로, 때로는 용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